당신이 신뢰하는 역사는 모두 허위일 수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정현우 교수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70년간의 은폐된 기밀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간 200조 원의 경제적 가치와 2천만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동북공정의 근본적인 진실이 붕괴하는 순간 중국이 창바이산이라 주장하는 그 지역의 진정한 소유주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왜 70년 동안 이 진실을 봉인해 왔을까요? 왜 2천만 만주족에게 위조된 역사를 주입했을까요? 한 대학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14억 인구의 대국을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의 전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청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중국 외교부 건물 12층 회의실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최고위 전략 회의였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정 교수님, 백두산과 간도의 중국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 자료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보고서를 펼쳤으나 그 순간 제 일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관님, 사실 조사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712년 백두산 정계비 건립 이후 청나라의 공문서들이 통째로 실종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실종되었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차관이 되물었습니다. 자금성 문서고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정확히 그 시기의 문서들만 부재합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감춘 듯합니다. 회의실은 동요했고 차관의 표정은 경직되었습니다. 정 교수, 그 문서들을 반드시 찾아내시오. 동북공정의 성공과 실패가 그것에 달려있소. 회의가 종료된 직후 저는 곧장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문서고 관리인에게 특별 허가를 받아 일반 연구자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금지구역까지 진입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지하 3층,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저는 기이한 벽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벽장에는 연구 봉인 개봉 금지라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고 상자를 개봉했을 때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712년에 작성된 강의지체 캉 시디어의 친필 상소문이었습니다. 백두산은 조선 3조 산주의 발상지이니 마땅히 조선의 영산이다. 짐이 특별히 허락하니 조선은 백두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정독했습니다. 틀림없는 강희제의 옥사의 유시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885년 청나라 이용장, 리홍장, 이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간도 지역 조선인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성 서울에 세금을 납부하고 조선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간도는 실질적으로 조선의 영토입니다. 다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모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문서는 저를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909년 간도 협약 체결 직전 선통제 이수엔통 디리커의 섭정, 제펑, 제풍이 작성한 일기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만주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간도는 명백히 우리의 땅이 아니다. 조선의 땅을 일본에 팔아넘기는 것이니 하늘에 사무치는 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무력 앞에 어쩔 수 없구나. 이럴 수가? 저는 주변을 경계하며 급히 스마트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 번째 상자에서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1750년 청나라가 제작한 대청제국전도 다칭디구오 챈투였는데 거기에는 백두산 일대와 간도 전체가 조선국더의 적쟁고의 영토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주석 전매유시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조선의 영토이나 청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함. 더욱 놀라운 것은 1890년대 문서였습니다.
청나라 관리가 간도 지역 조선인들에게 보낸 공문이었는데 너희는 조선의 백성이니 조선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청국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청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두산과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 때문에 이를 은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증거들만 있다면 간도는 국제법상 완벽하게 한국 영토가 된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빼냈습니다. 원본을 가져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이런 결정적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고 급히 문서를 가방에 넣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정 교수님, 이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문서고 경비주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동북공정 관련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발견했네요. 그러십니까? 찾으신 자료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옥사에, 공식 지도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한국은 간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비록 제가 중국 국적자이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서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 3시, 저는 한국의 한 저명한 역사학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백두산과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청나라의 극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원본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의심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대학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공식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자금성 문서고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벽 5시, 경비가 가장 소홀한 시간을 택했습니다. 지난번 발견했던 비밀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죠. 벽장 뒤를 상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존재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는데 벽면 가득 청나라 황실인장이 찍힌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만주팔기 기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603 청태종 홍타이지의 비밀 조서였죠. 우리 만주족은 본래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이 땅에 남아 여진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중원, 청변을 차지하려 하니 이 사실을 반드시 숨겨야 한다. 한족들이 우리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알면 조선과 연합하여 반발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제 손은 떨려왔습니다. 우리 만주족이 정말 고구려의 후손이었다니.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백두산은 우리와 조선이 공동으로 숭배하는 성산 청산이다. 하지만 조선이 정통 계승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반계일 뿐이다. 두 번째 문서는 1661년 순치제 제슌즈디의 유언이었습니다. 짐이 죽거든 이 비밀을 영원히 묻으라. 우리가 여진이 아닌 고구려의 후예라는 것을, 특히 누르하치 태조가 고구려 영해소문 턴러 유행가이 수운 내 직계 후손이라는 족보는 반드시 소각하라. 영해소문의 후손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치가 고구려 최고 권력자의 후손이었다니. 세 번째 문서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누르하치 가문의 비밀 족보였죠. 우리 애신강라 가문은 본래 고가오 씨였다. 고구려 멸망 시 선조 고연수 가오 옌조 장군이 이곳에 남아 여진 부족을 이끌었다. 대대로 비밀리에 제사를 지내며 고구려를 기억했다. 지금도 우리는 매년 백두산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올린다. 네 번째 상자는 놀라운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만주 8기 영역도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백두산 일대와 간도는 조선의 영토이나 우리 동족의 땅이므로 침범하지 말라. 훗날 조선과 통일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면서도 완전히 합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은 고구려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5번째 문서는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설치 당시 강희제의 비밀 지령이었습니다.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되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비록 중원의 황제가 되었으나 백두산은 조선 왕조의 성산이다. 다만 이를 공개하면 한족들이 반발할 것이니 비밀로 하라. 이어서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간도 지역 조선인들을 우리 백성으로 만들려 했으나 불가능하다. 그들은 대대로 그곳에 살아왔고 조선 왕에게 충성한다. 실질적으로 간도는 조선의 영토이다. 단지 우리가 군사력으로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6번째 문서는 1882년 이모군란 당시 서태후, 덕시타효의 밀서였습니다.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되 영토를 탐하지 마라. 백두산과 간도는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같은 핏줄임을 잊지 마라. 7번째, 가장 충격적인 문서는 1908년 선통제 즉위 직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간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간도는 조선의 땅이다. 우리가 팔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일본의 위협을 거부할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한다. 후세의 용서를 구한다. 마지막 문서는 1911년 청나라 멸망 직전 선통제 푸우시우 이의 퇴위조서 초안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이제 중원에서 물러난다. 훗날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가 고려의 후예임을 인정하고 백두산과 간도를 조선에 돌려주어라. 저는 모든 문서를 즉시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원본 또한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통로를 빠져나와 복도에서 경비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정 교수님, 이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 어제 못 찾은 자료가 있어서요. 동북공정 회의에 필요한 거라서. 다행히 그들은 제가 고위연구원임을 알고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곧 발각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백두산과 간도에 대한 완벽한 영유권을 갖게 됩니다. 청나라가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만주족 2천만 명 전체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추가적인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여러 언론사와 학자들에게 동시에 발송했죠. 다음 날부터 제 운명을 결정할 연쇄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새벽 4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동료 교수 왕샤오밍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큰일입니다. 국가안전부가 교수님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당장 피하세요. 저는 직감적으로 제가 발견한 문서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본 문서들과 USB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중국과학원의 장희범 박사였습니다. 정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찾으시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장 박사는 유전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가 지정한 장소 베이징 외곽의 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교수님, 이걸 먼저 보십시오. 장 박사가 건넨 것은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만주족 전체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 극비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만주족 2천만 명의 DNA를 분석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주족의 87%가 한반도 북부,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주민들과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더 정확히는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DNA와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87%라고요? 네. 대부분의 만주족이 고구려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누르하치 가문인 애신강라 황족들입니다. 장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애신강라 가문의 DNA를 분석한 결과 고구려 왕족 및 최고위 귀족들의 유전자와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특히 영해소문 가문의 특징적인 유전자 마커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홍타이지의 비밀 조서가 사실이었군요. 무슨 조서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제 발견한 문서 사진을 보여줬고 장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과학이 역사를 증명한 셈이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장 박사가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현재 간도,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만주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적으로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 만주족과 조선족은 원래 한민족이었습니다. 단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라졌을 뿐이죠. 그때 장 박사는 더욱 놀라운 자료, 즉 중국 정부의 극비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만주족 유전자 연구 결과를 연구 봉인하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은 분열될 것이다. 특히 만주족들이 한국과 연대할 가능성을 차단하라.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동북공정을 더욱 강화한 겁니다. 고구려를 중국사로 만들면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이라 해도 결국 중국인이 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장 박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연구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을 떠날 생각입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때 찻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 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정 교수님,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왔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으로 기차표를 구매했습니다. 목적지는 단둥, 단동, 북한 국경 도시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장 박사가 준 자료를 다시 검토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백두산 일대 주민 DNA 분석, 중국 국경 쪽 주민의 79%가 한민족 유전자를 보유, 특히 장백산이라 불리는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숨겨진 조선족이라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강제 이주된 만주족 100만 명 추적조사, 대부분이 원래의 조선족이었으나 만주족으로 호적 변경됨, 실제 간도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민족.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진짜 한민족 혈통 추정치, 만주족 2천만 명 중 상당수 플러스 숨겨진 조선족 500만 명, 샌로 한족으로 위장한 조선계 300만 명 등 중국 내 한민족 혈통은 매우 많음.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중국 내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남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청나라 멸망 직후인 1912년 일본이 작성한 만주 민족조사 보고서였죠. 만주족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보고여의 후예라고 믿는다. 실제로 그들의 제사의식, 언어의 기층, 문화적 특징이 고구려와 일치한다. 특히 백두산을 신성시하는 것은 조선인과 완전히 같다. 기차가 선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한국으로 망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둥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전국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기차역마다 검문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택시 운전사 최민호 씨를 찾았습니다. 단둥까지 가야 하는데 안전한 길로 가주실 수 있나요? 운전사 최 씨는 제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시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족들은 모두 교수님 편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단둥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조선족 택시 운전사 최민호 씨는 큰 길을 피해 시골길로만 운전했습니다. 교수님, 공안이 모든 검문소에 교수님 사진을 돌렸답니다. 국가 기밀 유출 혐의라고 하던데요. 최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위험한데?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백두산의 후예라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최 씨는 운전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만주족이지만 실은 모두 조선족입니다. 문화 대혁명 때 살아남으려고 만주족 행세를 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까? 제가 아는 것만 수십 개 마을입니다. 아마 선양에서 단둥까지 수백만 명은 될 거예요. 선양 외곽에서 차를 바꿔 탔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족 화물차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화물칸에 숨어 계세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화물칸에는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저는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정 교수, 아직 늦지 않았네. 문서를 돌려주고 돌아오게. 자네의 지위는 보장하겠네. 총장님,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 자네가 찾은 게 진실인가? 그건 국가를 분열시킬 위험한 문서일 뿐이야. 하지만 청나라 황제들이 직접 인정한 사실입니다. 백두산과 간도는 조선 땅이고 우리 만주족은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교수, 나도 안다네. 하지만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나? 2천만 만주족이 동요할 것이고 조선족들과 연대하면 중국은 큰 혼란에 빠질 거야. 그래서 영원히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거짓이 평화를 지킨다네. 아닙니다. 진실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화물차는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는데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은 무엇입니까? 배추입니다. 단둥시장에 납품하는 거예요. 열어봐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공안이 배추를 몇 개 들춰보더니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후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단둥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다른 분을 태워야 해요. 본계시 외곽에서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청나라 황족의 후손이었죠. 정 교수님, 저는 애신강라 시족회 회장 푸잉 피보우링입니다. 황족 후손이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푸잉 노인은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에 300년간 전에 내려온 문서입니다. 선통제 푸이의 친필이죠.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신강라 가문의 진짜 성은 고가오 씨이다. 우리는 고구려 영해소문 장군의 후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형제인 조선과 화해해야 한다. 이런 문서가 있었다니. 황족 후손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사실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돕고자 합니다. 푸잉 노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만주족 젊은이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유출한 정보가 SNS에 퍼지고 있거든요. 벌써 퍼졌습니까? 네, 우리는 고구려입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시간당 100만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단하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푸잉 노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웨이보와 틱톡에 수많은 만주족 청년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니 자랑스럽다. 백두산은 우리와 한민족의 공통성산이다.
간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 댓글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다. 우리 할머니도 늘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했다. 나도 DNA 검사를 했는데 한국인과 거의 일치했다. 동북공정은 거짓이었다. 우리를 속였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단둥에 가까워질수록 검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검문소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전원 신분증 검사. 이번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화물칸 문을 열었고 제 눈과 마주친 공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원진 교수, 정현우 교수. 순간 최민호 씨가 나섰습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분을 잡지 마세요. 놀랍게도 공안 중 한 명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만주족입니다. 방금 베이징에서 온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정말 고구려 후손이래요. 젊은 공안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우리는 교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그중 한 명은 경례까지 했습니다. 단둥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신의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최민호 씨가 작은 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혼자 가셔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한국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압록강은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물길이 열려 있었죠. 작은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노를 저으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췄습니다. 중국 국경수비대였습니다. 거기 멈춰! 확성기 소리가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이 들렸고 총알이 물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고무보트는 너무 느렸습니다.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고 순찰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 순간 북한 쪽에서도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순찰정 즉시 전미하라.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해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저를 보호하려고 나선 것이었죠. 중국 순찰정이 잠시 멈칫하는 틈을 타 저는 북한 쪽으로 더 가까이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북한 영해에 진입했을 때 북한 군인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당신이 정현우 교수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군인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남조선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소.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통해 저를 구출하려 한 것이었죠. 북한 군인들은 저를 따뜻한 막사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는데 장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1시간 후에 특별 열차로 평양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한이 왜 저를 도와주는 겁니까? 장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요.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소?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가방 속 문서들이 무사한지 확인했죠.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문서, 만주족 유전자, 분석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북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중립국 경로를 경유하여 인천으로 갑니다. 교수님의 안전을 위해서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북한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에도 간도와 백두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는 1962년 조중병계 조약 때도 간도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소. 언젠가 되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백두산의 실루엣이 보였죠. 이제 시작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몽골 울란바토르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정보 요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정 교수님, 무사히 오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 귀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 교수님, 먼저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두 진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가족은 안전합니까? 가족? 저는 그제야 베이징에 남겨둔 아내와 딸 지아를 떠올렸습니다. 제 가족은 걱정 마세요. 이미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도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일까? 불안했지만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인천공항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앙어 등 200여 명의 기자가 모였죠. 제가 입장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정현우 교수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직 교수라고 해야 하겠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70년간 감춰진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백두산과 간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중국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문서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1712년 강희제의 친필입니다. 백두산은 조선의 영산이며 간도는 조선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의 문서가 비춰졌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1909년 청나라 선통제 섭정의 일기입니다. 간도는 조선 땅인데 일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니 후세의 용서를 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 2천만 명 대부분이 고구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특히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는 고구려 영해소문의 후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 정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국제감정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원본 문서를 꺼냈습니다. 강희제의 옥사애가 선명한 문서를 높이 들었죠. 이것이 조작이라면 중국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황제가 쓴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간도 반환을 요구할 겁니까?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논의할 것입니다. 간도는 국제법상 여전히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전화를 받았죠.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는 무사해요. 지금 홍콩에 있어요. 내일 서울로 갈 거예요. 정말? 어떻게? 중국 정부가 우리를 감시했지만 만주족 공안들이 몰래 탈출시켜줬어요. 그들도 당신이 옳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중국 CCTV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반역자 정현우가 날조한 문서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제가 공개한 문서를 대서특필했고 국제역사학계는 진위 검증에 착수했죠. 무엇보다 중국 내 만주족들이 봉기했습니다. 베이징, 선양, 해올빈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죠. 우리는 고구려인이다. 백두산을 돌려달라. 진실을 숨긴 정부를 규탄한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2천만 만주족의 봉기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이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간첩죄와 국가 기밀 유출죄로 국제형사경찰에 수배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정현우, 당장 모든 것을 철회하라. 중국 국가안전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진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너의 가족을 생각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제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급히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중국 CCTV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며칠 전 녹화된 것임이 밝혀졌죠. 중국 정부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아내와 딸 지아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만주족 공안들과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아빠,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심지어 중국 공항 중에서도 우리를 몰래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공안이 말하더군요. 자기도 사실은 만주족이라고. 정 교수님이 밝힌 진실 덕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고요. 딸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베이징 대학교 친구들이 모두 아빠를 응원해요. 특히 만주족 친구들은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가족과 재회한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 지도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었죠. 베이징 자금성 앞에 10만 명이 모여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정체성을 인정하라?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더군다나 진압부대 중에 만주족이 많아 제대로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족 한주, 학자 5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현우 교수가 공개한 문서들을 검증한 결과 모두 진짜였다. 우리는 학자의 양심으로 진실을 지지한다. 이들의 용기 있는 발언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한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주족은 고구려의 후손이고 백두산과 간도는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아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족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딸 지아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진실을 아는 세계 시민이 되고 싶어요. 기자회견 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유엔은 진실규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대화를 촉구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 만주족 장성 5명이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족을 탄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라. 이들의 반란은 중국 군부를 뒤흔들었고 시진핑 정권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중국 정부는 마침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만주족 대표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 부분적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거대한 권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딸 지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야. 좋아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백두산이 있을 방향이었죠. 언젠가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입니다. 정현우 교수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만주족 간부들이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작성된 시진핑 주석의 극비 지시문이었죠. 만주족 2천만이 한국과 연대하면 국가 분열의 위기가 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진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극비 문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 당시 일본 정부 내부 문서를 공개합니다. 당시 일본도 간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도는 명백히 조선 영토이나 만주철도 이권을 위해 중국에 넘긴다.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일본의 사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간도는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폭탄 선언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 19세기 러시아 제국도 간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중국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내부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주족 출신 군 지휘관들이 베이징에 집결한 것입니다. 선양군구 사령관이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우리 만주족 군인들은 더 이상 동족을 탄압하지 않겠다.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이는 사실상 군사 반란 위협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진핑 주석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만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백두산 지역에 특별 자치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부분적인 양보였지만 큰 진전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였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조카인 애신강라 푸시앙 버오사리 이 신죄루어 부샹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황족은 대대로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영해소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는 황실의 전에 내려온 족보를 공개했습니다. 고구려 왕실에서 청나라 황실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혈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족이 직접 고구려 후손임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기자회견 후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간도 반환을 공식 요구한다.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 북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만주족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만주족 자치공화국을 수립하라. 고구려 연방을 건설하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간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상을 준비가 되어 있다.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간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이죠. 중국 정부가 협상 의사를 밝힌 후 만주족 사회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베이징의 만주족 문화센터가 고구려 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센터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우리는 당당한 고구려의 후손이다. 선양에서는 만주족 대학생 5,000명이 한국어 학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SNS에 인증 영상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구려 후손입니다. 우리말을 되찾겠습니다. 해올빈의 만주족 기업인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100대 기업 중 만주족 소유 기업 20곳이 공동 선언을 했죠. 우리는 한국 기업과 전면 협력한다. 백두산과 간도 개발에 공동 투자하겠다. 중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주족 기업이 중국 경제의 15%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놀라운 방문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자 만주족 최고 지도자인 관인제 관렌지였습니다. 정 교수님,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주족 2천만 명이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30만 만주족이 모였죠. 우리는 고구려다. 백두산은 우리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을 검토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족 지식인 500명이 만주족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존중한다. 베이징 대학교 한족 학생들도 지지 시위를 했습니다. 만주족 친구들을 지지한다. 역사 왜곡을 멈춰라. 중국 공산당 내부도 분열되었습니다. 만주족 당원 5만 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죠.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역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때 국제사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09년 간도 협약은 무효다. 간도 영유권은 재논의되어야 한다. 이 판결에 한국은 환호했고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만주족 지도자들과 함께였죠. 우리 만주족 2천만은 오늘 역사적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형제입니다. 관인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에 고구려 부활 기념비를 세울 것입니다. 남북한 중국 동포가 함께 모여 매년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주족의 대규모 저항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리커창 전 총리 계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화해해야 한다. 이것만이 중국을 구하는 길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두산 일대에 만주족 문화 특별구를 설치한다. 한국과의 교류를 전면 허용한다. 역사적인 양보였습니다. 70년 만에 진실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만주족 문화 특별구 설치가 발표된 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청나라 황족 후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만에 살던 애신강라 가문 50명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한국 정부의 특별 귀화를 신청합니다. 우리는 고구려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족보는 완벽했습니다. 고구려 영해소문에서 누르하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혈통이었죠. 한국 정부는 2주 후 심사를 거쳐 귀화를 허가했습니다. 청나라 황족 후손들을 환영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일원이다. 이 소식에 중국 내 만주족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고구려의 후손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때 또 다른 황족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살던 푸준이었죠. 그는 청나라 황실 비밀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925년 푸이 황제가 자금성을 떠나며 숨긴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매년 비밀리에 백두산에서 고구려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중국 한족들이 알면 안 되니 극비로 진행했다. 심지어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족들이 고구려 전통 복장을 입고 백두산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었죠. 푸주는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만주어 자체가 고구려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많은 단어가 고대 한국어와 같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를 검증한 결과 실제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만주족들이 한국식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진링 진링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입니다. 제 조상이 고구려 김씨였거든요. 대기업 회장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왕양, 가문은 이제 왕씨로 돌아갑니다. 고구려 왕족의 후예니까요. 중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죠. 우리 이름을 되찾는 것도 막는가? 인권 탄압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던 푸시앙 피우샹이 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고상원, 가오샹, yuan이다. 중국 정부를 떠나 백두산에 고구려 역사관을 세우겠다. 그는 5억 달러의 사재를 털어 백두산 중국 쪽에 거대한 박물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만주족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고상원이 연설했죠. 이곳에 우리의 진짜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저도 초대받아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군중들이 함성을 질렀고 그들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백두산 고구려 역사관 기공식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먼저 유엔 인권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장이 발표했죠. 중국의 역사 왜곡은 문화적 제노시디, 즉각 시정해야 한다. 유네스코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구려 유적 1000개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증거를 발견했다. 중국은 책임져야 한다. 미국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도는 한국 영토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 회복을 지지한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중국은 진실을 인정하라. 이런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고 온건파가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새 지도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진실을 존중한다. 만주족과 조선족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간도 지역 주민 투표를 실시하라. 둘째, 백두산을 공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 중국 지도부는 고민 끝에 수용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먼저 백두산 공동관리부터 시작하자.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한 대표가 만났습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죠. 백두산은 동북아 평화의 상징이다. 공동관리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북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교수 덕분에 민족의 성산을 되찾았소. 감사하오. 한국 대통령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고구려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하나다. 간도 지역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한국 문화가 꽃피었죠. 만주족 청년들은 선양에 설립된 고구려 문화대학에서 한국어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정치 체제였습니다. 만주족의 자치 요구가 다른 소수민족으로 확산되었죠. 결국 중국은 연방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다양한 민족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죠. 역사적 합의 이후에도 중국 내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 심화되었죠.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내부 고발이 터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족 역사학자 50명이 공개 선언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30년간 거짓을 가르쳤다.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이었다. 고구려는 한민족의 역사가 맞다. 선언을 주도한 장아이, 치타에양 아이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 압력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을 후회한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힌다.
그는 2002년 동북공정 시작 당시 정부 지령서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켜라. 반대하는 학자는 숙청하라. 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국가문물국 직원이 익명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고구려 유적 1000개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한민족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파괴된 유적 사진이 공개되자 국제 고고학계가 분노했습니다. 중앙당교의 리진 타오 교수도 폭로했습니다. 시진핑도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 분열을 우려해 숨겼다. 그는 시진핑의 음성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만주족이 각성하면 중국은 끝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런 폭로들로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학생 만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사과하라. 역사 왜곡을 멈춰라. 광저우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중국 군부도 분열되었습니다. 만주족 출신 쉬차이어후 상장, 치순치우치, 이허우 샹장, 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나도 만주족이다. 평생 숨겼다. 군부의 만주족은 5만 명이 넘는다. 이후 만주족 장교들이 연쇄적으로 커밍아웃했습니다. 우리도 만주족이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홍콩 언론은 1949년 마오쩌둥과 만주족의 미략을 폭로했습니다. 만주족 자치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한다는 약속을 후계자들이 배신한 것이었죠. 저는 5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더 큰 양보를 했습니다. 간도 지역 주민투표를 5월에 2년 내에 실시하겠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가 확정되자 간도 지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억누르렸던 민족의 염원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주민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감시단 500명이 투입되어 공정성을 보장했죠.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까?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5%가 한국을 선택했고 나머지 5%도 한중 이중 국적을 원했습니다. 단 한 명도 중국 단독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쪽 백두산 주민 50만 명 중 4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10만 명도 대부분 이중 국적을 희망했죠.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백두산 간도 지역 동포, 특별 귀화법. 법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민족 혈통이면 누구나 즉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3개월 만에 50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대부분 조선족과 만주족이었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귀화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국제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백두산을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는 평화비화지대로 만들자. 한국과 북한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백두산 평화특별구 티에비엑 추크가 탄생했습니다. 특별구는 독특한 체제를 갖췄습니다. 3국이 공동 관리하되 주민들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죠. 화폐는 위안유엔, 원내야원, 북한 원사유 베이안유엔 이 모두 통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백두산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 중국어, 만주어를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죠. 역사 교과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공통 역사를 가르쳤죠.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고 백두산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일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제2의 서울이라 불릴 만큼 발전했죠.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한글 간판이 중국어 간판보다 많아졌습니다. 만주족들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선양에 고구려 문화대학이 설립되자 만주족 청년 10,000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고구려 역사를 배우며 자신들의 뿌리를 찾았죠. 해올빈에는 만주족 정체성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 50만 명이 모였죠. 박물관은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임을 증명하는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정치 체제였습니다. 만주족의 자치 요구가 다른 소수민족으로 확산되었죠. 내몽골이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했고 티베트와 신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 통치를 유지할 수 없었죠. 결국 중국은 연방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다양한 민족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죠. 각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헌법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백두산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구려와 만주,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죠.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매년 여름 백두산 천지에서 국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고구려 문명의 재발견이었죠. 50개국에서 1,000명의 학자가 참석했습니다. 딸 지아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입학했죠. 아빠, 저도 아빠처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특히 우리 만주족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싶어요. 딸은 이미 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만주어까지 4개 국어를 하는 국제적인 인재가 되었죠. 아내는 서울에 만주족 여성 문화센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만주족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나라의 일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고구려의 바오의 후예로 잘 자라고 있어요. 센터에 등록한 여성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올해 9월 첫째 주 백두산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족 화해 대제였죠. 남북한에서 각각 10만 명, 중국 조선족 10만 명, 만주족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총 40만 명이 백두산에 운집한 것입니다. 행사는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첫날은 고구려 역사 재현 행사였죠. 광개토대왕 시대의 군사 퍼레이드가 재현되었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이 함께 고구려 갑옷을 입고 행진했죠. 둘째 날은 문화축제였습니다. 남북한 예술단이 공연했고 만주족 전통 공연도 펼쳐졌죠. 놀라운 것은 만주족 전통 음악이 한국 전통 음악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날, 백두산 천지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대표와 중국 만주족 대표가 함께 선언문을 낭독했죠. 우리는 오늘 백두산에서 선언한다. 비록 국경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우리는 한 핏줄이다. 고구려의 후예로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다. 선언이 끝나자 40만 군중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 함성이 백두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0년 만에 이루어진 민족 대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작은 진실 하나를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거대한 변화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갈망했던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았고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젠가 이 백두산에서 완전한 통일을 선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대륙의 동포들과도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백두산 정상에서 거대한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영원한 화합의 불꽃이라 명명된 이 횃불은 이제 매년 9월 첫째 주에 점화되기로 했죠. 저는 가족과 함께 천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통일과 화해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간도 지역의 완전한 반환, 남북 통일, 그리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 이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진실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만주족보 원문에는 중국인으로 시작함, 교수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백두산과 간도의 진실, 그리고 2천만 만주족이 고구려의 후손님을 증명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과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목격하셨습니까? 정현우 교수의 선택은 단순히 문서 몇 장을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간 감춰진 진실의 빛을 비춘 것이었고 2천만 명의 정체성을 되찾아준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자신이 한민족인지 모르는 수많은 동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중국 내 동포들에게 이 역사적 진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언젠가 백두산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도래하도록 말입니다. 다음에도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